네, 수강생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전기 자기학 이번 학기 강의를 맡게 된 박종락 교수입니다. 먼저 우리 그 전기 자기학 과목의 교과목 개요와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기학은 전기 및 자기 현상과 그리고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 등 전자기 현상 전반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전기전자공학, 전파공학, 광통신공학 등 현대 공학기술 발달과 더불어 기초 학문으로서의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제가 우리 이제 전기 자기학 교과목의 어떤 특징을 요약하는 그런 문장으로 한번 써본 건데요. 여기를 살펴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우리는 전기 현상과 그다음에 자기 현상에 대해서 먼저 배울 겁니다. 그런데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자기학이라는 하나의 교과목에서 그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와 자기 현상은 사실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서로 사고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기전자공학, 전파공학, 광통신공학 세 가지만 열과 있지만 이 이외에도 아주 많은 현대 공학 기술의 기초 학문으로 전기 자기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과목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목 목표는 공학 인증을 기준으로 우리 학습성과 1번 그리고 학습성과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교과목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 교과목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 기초과학, 공학 지식, 그다음에 정보기술 이것들을 우리 이제 전자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과목 목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우리 전자기학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정의할 줄 알고 그다음에 공식화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정전기장, 정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시변 전기장, 시변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여기 이제 정전기장이라는 얘기는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자기장이라는 것도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교과목 계유에서 우리가 이제 전기현상, 자기현상을 따로따로 배운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 정전기장, 정자기장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변 전기장, 시변 자기장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 부분은 바로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목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자, 전자기학은 전기, 자기현상, 그리고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아까 교과목 개요와 특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본 강의는 전자기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배경 지식, 그 다음에 정전계, 정상자계, 시변전자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및 이를 설명하는 법칙들에 대한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한다. 이게 이제 이번 학기 배울 교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적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장, 자기장이 좀 벡터적인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벡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 자기장을 설명하는 법칙들은 전부 다 이 벡터를 이용한 미분 형태, 그다음에 적분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다룰 수학적 배경 지식은 벡터, 미분, 벡터, 적분. 그것이 우리가 배울 수학적 배경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정전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전계라는 말은 사실 위에서 이야기했던 전기장이라는 말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여기 계라고 쓰고 장이라고 썼는데, 이 두 용어는 모두 다 영어로는 이제 field를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장을 electric field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 어떤 사람은 전기계 또는 전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전기장 또는 전장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라는 말, 장이라는 말은 다 동일한 말이다. 동일한 용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상자계도, 여기 정상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정이란 뜻이죠. 이것도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니까, 정상자계는 정자기장, 위에 써 있던 정자기장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시변 전기장 자기장을 시변 전자계,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적은 출석, 그리고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그 성적을 평가할 거고요. 배점은 출석 20%, 과제 20%, 중간 30%, 그다음에 기말 30% 이렇게 배점을 배정을 했습니다. 교재는요, 우리가 사용할 교재는 헤이트의 전자기학이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맥그로힐 에듀케이션 코리아에서 그 번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헤이트의 전자기학 책은 많은 공과대학에서 전기자기학 또는 전자기학 교과서의 거의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참고문으로는 전자기학인데 그 한빛미디어에서 나온 번역서입니다.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은 이제 수학적인 내용, 그 다음에 예제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참고문으로 하나 더, 숀 시리즈 중에 일렉트로마그네틱스라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은 숀 시리즈는 그 기본적으로 어떤 그 내용, 그 교과 내용을 정리를, 요약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 예제와 예제 풀이를 아주 자세히 실어서 그 실제적으로 문제 푸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우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각 주차별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주와 2주, 2주 동안 이제 벡터 해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칼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벡터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연산, 뭐 벡터로 덧셈은 어떻게 하는지, 뺄셈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벡터 대수를 공부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전기장, 자기장이라는 것이 이제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표시할 수 있는 좌표계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 뭐 X, Y, Z 이렇게 표현되는 직각좌표계, 요것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성분, 그 다음에 단위 벡터,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벡터를 배우는 이유는 사실 전기장, 자기장이 전부 다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장이라는 것이 나오죠. 필드. 그래서 이제 벡터 필드가 무엇인가 이 이야기 할 거고, 그 다음에 벡터의 곱하기에 해당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적, 외적, 벡터끼리 곱하는 방식인데요.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거고, 이제 직각 좌표계 이후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른 좌표계 두 개를 더 배울 건데, 그 하나가 이제 원통 좌표계이고 또 하나가 이제 구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주, 2주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그 챕터가 끝날 때마다 과제를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1장이 끝나면 예제 1.1, 1.2, 1.3, 1.4를 푸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것은 그 과제 풀이용 노트를 준비하시고 그 노트 하나에 이 문제들을 차근차근 푸셨으면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추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뒤에 있는 연습 문제가 아니고 본문 중에 있는 예제 문제입니다. 예제 문제는 문제와 풀이가 다 그 교과서에 실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쓰실 필요 없고 풀이 과정만 아주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술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쭉 따라가면 이제 끝에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논리적인 흐름을 잃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책 내용을 보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사이버 강의실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에 이 예제들을 푸신 다음에 노트를 스캔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 내용을 사진을 찍으시던지 해서 과제마다 한 개의 파일로 만드셔서 파일 형식은 PDF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의 PDF 파일로 만드셔서 그 사이버 강의실 과제 제출하는 곳에 온라인으로 지정된 날짜 이전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에는 제2장 쿨롱의 법칙, 전장의 세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쿨롱의 법칙은 전기장과 관련되어 있는 실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거로부터 이제 전기장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전장의 세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인 최적전화 분포에 의한 전장은 어떻게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걸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제 전하라는 것이 전기장의 어떤 원인이 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 전하가 연속적으로 최적 분포를 갖고 있다. 최적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는 볼륨이고 부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3차원 공간상에서 전하가 어떤 연속적인 분포를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전기장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하가 선의 형태로 분포되어 있을 때, 그리고 전하가 면의 형태로 분포되어 있을 때 전기장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장의 유선, 요거는 이제 그 전기력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력선은 어떻게 그리는지, 스케치라는 건 어떻게 그리는지 하는 거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4주에는 이제 전속밀도, 가우스의 법칙, 그 다음에 발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전속밀도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일종의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개수와 관련되어 있는 물리량이다.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법칙 중에 유명한 법칙이 가우스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을 응용하여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전하 분포가 어떤 특별한 대칭 구조를 갖고 있을 때, 그럴 때 가우스 법칙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소 형태에서의 가우스 법칙. 이제 미소 형태라는 건 이제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영역에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이제 발산이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 전기장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발산,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정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발산 정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5주에는 이제 에너지와 전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전위는 여러분들이 전위라는 말보다 전압이라는 말에 더 익숙해져 있으실 텐데요. 이게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압이나 전위는 전부 다 에너지의 개념으로부터 온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전기장 내에서 점전화를 이동시키는데 소요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전화를 어느 한 점에서 다른 한 점까지 이동시키는 에너지를 이동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를 구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이제 선적분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걸 구하게 되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전위차 또는 전위에 대해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점전화가 있을 때는 전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전화 시스템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전화가 어떤 분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전화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전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뭐 보존적 성질을 갖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위의 경도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경도는 이제 영어로는 gradient라는 것을 번역한 건데요. 일종의 이제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상에서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전위가 그렇다면 그걸 이제 전위 경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 쌍극자, 그 다음에 정전기 에너지. 그 전하가 모여 있을 때 거기 이제 전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는 이제 에너지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용어들을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런 용어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처음 접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번 학기가 끝나고 나면 이 용어들이 아주 익숙한 그런 용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주에는 도체와 유전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그런 물체죠. 유전체는 도체의 반대, 부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기자기학에서는 부도체라고 하지 않고 유전체라고 합니다.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는 뭐가 있죠? 반도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체, 반도체, 유전체에 대한 내용을 5장에서 배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류와 전류 밀도를 정의하고 그리고 전류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도체, 도체의 성질, 그 다음에 경계 조건 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전기 영상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요거는 이제 도체가 존재할 때 그럴 때 이제 전기장 분포를 구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재료의 성질, 그러니까 유전체의 성질은 어떠한가 그 이야기할 거고 완전 유전체, 그러니까 완전 부도체라는 거죠. 전류가 하나도 전혀 흐르지 않는 그런 물체인데 그럴 때 경계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주에는 이제 정전 용량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정전 용량은 전자회로를 배운 학생들이라면 이제 커패시터와
커패시턴스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죠. 커패시턴스를 번역한 것이 정전 용량입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평행판 커패시터의 경우에 이제 정전 용량이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정전 용량의 여러 가지 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평행도선, 두 평행도선이 있을 때 정전 용량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원 문제에서 정전 용량을 추정하기 위한 전개 그림의 사용, 전기장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정전 용량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화송 방정식, 라플라스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 포화송 방정식의 해, 요거에 대해 살펴볼 건데, 특별히 이제 포화송 방정식의 경우에는 pn 접합에 대해 이제 pn 접합이 있는 경우에 대해 그 포화송 방정식을 풀어서 그 해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이걸 이용해서 pn 접합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8주에는 중간고사를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9주에는 이제 정상자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드디어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전기장의 경우에 그 쿨롱의 법칙이 전기장과 관련된 실험 법칙이라면, 자기장과 관련된 실험 법칙은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아까 전기장의 경우에는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이 생긴다고 그랬죠. 비오사바르 법칙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실험 법칙이 쿨롱의 법칙,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요것과 관련된 실험 법칙을 우리가 비오사바르 법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암페어의 주의 법칙,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전기장의 경우에는 아까 무슨 법칙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전기장의 경우에 여기 가우스의 법칙이 있었죠. 자기장의 경우에는 이 가우스 법칙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암페어의 주의 법칙입니다. 요거에 대해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 벡터 회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벡터 회전은 우리가 회전은 이제 컬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는데, 아까 전기장은 발산, 그래서 다이버전스라는 걸 배운다고 그랬죠. 발산, 다이버전스. 근데 이제 자기장의 경우에는 회전, 컬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톡스 정리라는 그 컬과 관련되어 있는 정리가 있는데, 요 정리를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자속과 자속 밀도. 아까 이제 전속 밀도 얘기했죠. 전속 밀도는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개념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양이다. 그런데 자속 밀도는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개수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물리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장의 경우에도 자위라는 걸, 전기장은 전위를 정의했죠. 자위라는 걸 정의하는데, 스칼라 자위, 벡터 자위, 요것들을 정의할 수 있는데, 언제 스칼라 자위를 쓸 수 있고 언제 벡터 자위를 쓸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상 자개 법칙의 유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주에는 자기력, 자성체, 그다음에 인덕턴스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인덕턴스도 우리가 이제 전자회로에서 배웠죠. 인덕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이죠. 인덕턴스. 이제 인덕턴스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먼저 이제 운동하는 전하에 작용하는 힘, 요 힘을 우리가 이제 로렌츠 포스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부터 우리가 이제 자기력에 관해 공부하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소 전류소에 작용하는 힘, 그다음 미소 전류소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다음 폐회로에 작용하는 힘,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이제 회전력이라는 걸 배웁니다. 회전력은 이제 영어로 우리가 이제 토크라고 하는데요. 토크, 이런 개념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리고 자성체 성질, 그다음에 자화와 투자율은 이제 그 물질의 자기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물리량이죠.
그다음에 자개 경계 조건, 그다음에 자기회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자기회로는 자기장과 관련돼 있는 문제를 마치 전자 회로처럼 그 비유해서 푸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전자회로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성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힘,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주와 12주에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자계, 그다음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요 전 8장까지는 이제 전기현상, 자기현상을 따로 다룬 거고요.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이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패러데이 법칙, 그다음에 변이 전류,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두 전기장, 자기장이 또는 뭐 전기현상, 자기현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기와 자기현상을 그 정리해주는 그런 방정식 4개를 배울 건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맥스웰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은 말씀드린 대로 4개가 있고요. 각 그 요 4개들마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 학기 마칠 때쯤 되면 맥스웰 방정식 4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맥스웰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전자기학을 배웠다 하면 그 기업체 면접을 갈 때 꼭 맥스웰 방정식을 물어보시는 그런 심사관들이 있습니다. 전자기학을 마치는 그 시점에서 맥스웰 방정식은 아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분형 맥스웰 방정식, 그 다음에 적분형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지연전위 또는 지연자위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파동 방정식을 유도합니다. 파동 방정식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이죠. 웨이브 이퀘이션. 그래서 웨이브 이퀘이션의 해 중에 하나인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을 우리가 만들어낼 건데, 이 바로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이 바로 평면파, 균일 평면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플레인 웨이브, 균일 평면파가 바로 뭐냐면 전자기파인 거죠.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입니다. 이 중에 이제 파장이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광 영역대에 있는 이런 전자기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광 또는 빛, 그죠? 영어로는 라이트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자기학이 우리 광기술공학과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유공간 내에서 이 전자기파가 어떻게 전파하는가? 자유공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유전체 내에서는 어떻게 전파하는가? 유전체 중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전체는 뭐 유리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전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매질. 그리고 이제 전자기파는 이제 파워 또는 이제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럴 때 그것과 관련돼 있는 정리가 이제 포인팅 정리인데, 이 포인팅 정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때 이제 전자기파의 전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체, 양도체라는 건 아주 훌륭한 도체란 얘기죠.
도체 내에서는 전자기파가 어떻게 전파하는가 요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의 편파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편파라는 말은 우리 이제 광기술공학과 학생들이라면 편광이라는 말을 배웠을 겁니다. 요것과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폴라리제이션 이렇게 부르죠. 빛의 편광이 있죠, 그죠? 뭐 선편광, 원편광, 타원편광 뭐 그런 편광이 있는데 우리 이제 광기술 하는 분들은 다 편광이라고 부르는데 전자공학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편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주에 이제 기말 고사로 이번 학기를 마칠 계획입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15주 동안 저와 함께 우리 전기자기학 열심히 공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